조사를 받고 나왔는데요. 고의성이 없이 판매를 하게 되었고, 이제 판매량도 없었기 때문에 이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이제 검사님께 사건이 넘어가고요. 기소유예 처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좀 온라인상에 좀 경쟁자들이 많고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컨텐츠는 내용 증명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하면은 대처할 수 있을까, 이런 구매 대행을 하면서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고 대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알지 못하면은 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보시고 인지를 하셔야지 대처를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행복 메신저 아이작입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판매를 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할 점, 지재권 문제라든지 내용 증명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오늘 이제 시각처에 이제 조사받고 온 내용에 대해서 썰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해하실 수 있는 목차는, 첫 번째, 식약처에서 조사받은 썰을 잠깐 설명드리고, 두 번째, 지재권 피해서 이제 상품 등록하는 방법, 그러니까 문제없이 구매 대행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세 번째, 내용 증명을 받게 되었다면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지, 그러니까 셀러의 입장에서 이제 대처했던 이야기들을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먼저 오늘 식약처에서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이야기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5월 달에 저는 구매 대행을 하면서 이제 식품류만 이제 신고를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음식에 닿는 모든 식기류 신고의 대상이 되더라고요. 그 사실을 이제 몰랐기 때문에 누군가 신고를 하셔가지고 식약청에 이제 조사를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 뒤에 수사관님에게 전화가 오셔가지고 관련 이제 조서를 이제 꾸며야 되기 때문에 오늘 최종적으로 가게 됐는데, 너무나 또 친절하게 수사관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잘 대처를 할 수 있었는데요. 일단은 30평생을 살면서 법을 어겨본 적이 없고, 그리고 고의성이 없었다는 그 내용들, 판매량도 이제 6개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식기류 판매 상품에 관한 검사님에게 이제 선처를 바라는 그런 조서를 쓰게 되었고요. 큰 문제 없이 기소유예가 될 거라는 그런 또 말씀을 주셔가지고 이 문제는 잘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구매 대행을 하면서 신고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식품류를 파시려면 이제 식품 관련 신고증, 그리고 식기류도 신고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화장품류라든지 짝퉁 판매는 당연히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것들만 잘 숙지를 하셔가지고 판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전자기기의 경우는 원래 보통 이제 병행 수입의 경우는 KC 인증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구매 대행의 경우는 하루에 한 사람당 1개만 이제 통관이 되거든요. 간혹 이제 2건을 보내가지고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마우스 상품이었는데 2개를 주문이 들어와서 2개를 한꺼번에 주문서를 넣었어요. 배대지에. 그래서 배대지에서 그냥 보내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세관에 가가지고 이제 1개씩 나눠야 된다 해가지고 1개가 나눠졌는데 나머지 1개는 폐기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졸지에 10몇만 원이 제가 손해를 보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자기기의 경우도 무리하게 막 2개씩 보내다가 폐기될 수 있다. 하루에 1개씩 주문서를 따로 써서, 주문이 2개 들어왔더라도 주문서를 1개씩 따로 써서 이제 나눠서 보내야 돼요. 그 부분만 잘 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재권을 피해서 상품 등록을 하시는 것이 이제 가장 기본적이실 텐데, 위탁 판매라든지 구매 대행, 이제 대량 등록으로 하시는 분들은 보통 판매량도 없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사실 상표권, 저작권, 특허권, 디자인권 절대적으로 피해갈 수는 없지만은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주의만 하면은 이제 구매 대행도 이제 평생 직장으로 삼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실 거예요. 저도 이번에 내용 증명을 이제 2건이나 받게 됐거든요. 하나는 이제 경고장이 날라왔고, 증명 특허법인에서 날라왔는데, 이번에 내용 증명을 받은 부분이 어이가 없는 부분인데, 아이템 자체가 상표권을 침해한 부분이 아니고 그 아이템의 어떤 특정한 부분이 자신의 특허가 등록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제가 또 찾아보니까 그 아이템에 관련해 가지고 법적 분쟁을 한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대형 로펌하고 싸워봤자 이제 게임이 안 되니까 그냥 합의금 그 변리사 비용 50만 원 이제 제가 주고 그냥 끝내버렸거든요. 우선은 이제 아이템 소싱할 때 해당 상품에 관해서 키프리스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특허권, 상표권 이런 것들이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관련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자가 있는지, 이제 그 판매자가 국내 브랜드를 파는 이제 독점권을 가진 분이면은 일단은 거르시는 게 좋고, 그리고 구매 대행을 하는 사람들이 그
상품에 대해서 되게 많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는 이제 신뢰 하셔도 되겠죠. 그리고 뭐 나이키나 아디다스 같은 해외 브랜드의 경우에는 뭐 해외 상표권자하고 국내 상표권자가 이제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나이키는 해외에도 상표권 나이키에서 가지고 국내도 나이키 코리아 나이키에서 이 상표권이 똑같은 거죠. 그렇게 된 경우에는 정품일 경우에는 이제 병행 수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짝퉁일 경우에는 짝퉁 판매로 신고를 먹을 수 있겠죠. 근데 간혹 자신이 독점권자다, 난 나이키 독점권자인데 팔지 말라, 이렇게 협박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단호하게 병행 수입법상으로 이게 가능한 부분인데 왜 그러냐, 이렇게 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전혀 쫄지 마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이제 병행 수입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당하게 이제 권리를 요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 상품이 있었는데 국내에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이 그 상표권을 등록해 버렸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원칙상으로 안 되는 건데, 그 사람이 만약에 제조나 이런 거를 다 하고 있다, 제조라든지 수입 판매를 다 하고 있다, 그런 경우는 안 되고요. 제조를 하지 않고 만약에 그냥 대리해주고 그냥 독점권만 가진다면은 저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이 되게 법적으로 좀 복잡한 부분인데 거기까지 가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자, 이 정도만 하셔도 뭐 큰 문제 없이 구매 대행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상세 페이지 보실 때 원칙상으로는 이제 합법적이지 않다는 걸 항상 인지하셔야 됩니다. 위탁 판매의 경우에는 뭐 디자인권 관련해서 내용 증명이 많이 날라오거든요. 왜냐하면 국내 상세 페이지고 국내 판매자가 많으니까 사진은 되도록 직접 찍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타오파오 판매자의 경우에는 그 판매자도 해당 상품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상세 페이지 퍼오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그 원래 페이지에서 퍼오는 거죠. 이 경우에는 이제 큰 문제 없이 상세 페이지를 쓸 수가 있습니다. 다만 모델 사진이 나오는 상세 페이지, 그런 경우에는 그 모델 얼굴에 대해서 초상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조금 주의해 주시고요. 예를 들면은 드라마 관련해서 뭐 강민경 바지다,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면은 그 강민경 바지가 쓴 모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모델은 얼굴을 이제 지우시고 쓰셔야 되지 않을까. 그 바지를 구매 대행하고 싶으시다면. 그러니까 이런 초상권 문제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뭐 상세 페이지를 이쁘게 꾸민다고 뭐 폰트 같은 거 이쁜 거 아무거나 막 쓰시는 분 있거든요. 폰트도 저작권이 있어가지고 지재권 침해가 될 수 있으니까 아무리 무료 폰트라고 할지라도 상업적으로 이용이 가능한지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 폰트를 쓰셔야지 됩니다. 이 정도만 하시면 뭐 지재권 문제는 큰 문제가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내용 증명이 만약에 날라왔다. 저도 지금 이제 구매 대행에서 이제 브랜딩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다 빼고 있는데 내용 증명이 막 날라와가지고 삼재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내용 증명 2건 막 식양처 조사 이렇게 하게 됐는데, 만약에 내용 증명이 날라왔다면은 이 사람들의 목적은 그냥 끝내려고 보내는 게 아니고요. 뭔가 요구하기 위해서 보내는 거거든요. 합의금을 요구한다든지 돈을 바라는 것이 대부분일 거예요. 보통은 이메일 발송이나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자기가 특허권자고 상표권자인데 쓰시면 안 된다 라고 통보를 한 후에 그냥 내리고 끝내는 경우가 많은데, 내용 증명을 보냈다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뭔가를 불사하겠다라는 거,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는 거거든요. 변리사 사무소나 법무법인, 로펌을 통해서 대리인을 통해 가지고 보낼 확률이 높아. 변리사를 통해 내용 증명을 보내는 비용이 뭐 몇십만 하거든요. 그 정도는 감수를 하셔야 될 부분도 있고요. 법에 대해 무지한 초보 사장님들은 이런 내용 증명이 날라오면 이제 큰일 났다 생각해가지고 겁먹곤 하시거든요. 근데 내용 증명이 뭐 법적으로 거기 보시게 되면 뭐 몇천만 원 이하의 뭐 벌금을 낼 수 있고 형사 고소한다 이렇게 내고 있고 되게 무섭게 돼 있어요. 그렇게 내용 증명상으로는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쫄지 마시고 일단은 누구에게서 날라왔는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간혹 합의금 장사한다고 내용 증명 보내기 전에 그냥 전화해가지고 이거 뭐 상표권자인데 침해했으니까 신고할 거다 이렇게 하면서 뭐 몇백만 원 합의금 달라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 그냥 걸러주시고 그 내용 증명 보내라 하든지, 차라리 경찰 조사를 가든지 해가지고 거기서 벌금을 무는 게 훨씬 싸게 칩니다. 그런 것에 당황하지 마시고 법적으로 내용 증명 보내라 뭐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 내용 증명을 왔다면은 누가 보냈는지 봐야겠죠. 그 대리인이라면 그 대형 로펌의 변리사 누구누구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그 변리사 본인이 맞는지 확인해 보시고, 간혹 그 로펌의 사무장이 합의금 장사하려고 막 대량으로 뿌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상품이냐에 따라서 일단 검색을 해보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 예를 들면은 1000명이 팔고 있는 아이템인데 사무장이 그냥 보냈어요. 그러면 이제 1000명 중에 1명이라도 걸리면 자기는 돈을 버는 거기 때문에 그런 장사를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보냈는지, 그 발신처와 상표권자나 특허권자가 맞는지 그 여부부터 일단은 확인해 보시고, 침해 요소가 뭔지 파악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침해 요소가 뭐 특허권 뭐뭐인데 그 아이템은 특허권을 침해했습니다. 뭐 그러니까 상품을 쓰지 말고 글을 내려라, 뭐 이렇게 요구를 하거든요. 상표권에 대해서 침해를 했으니까 이 글을 내려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약속할 것을 답변을 하라, 답변서를 보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보통은 처음부터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도 있다고 하고요. 아니면은 이제 원만하게 해결하겠다 하면서 글을 내려라 하면은 답변서를 보냅니다. 답변서를 보내게 되면은 정신적 피해를 했으니 신고하기 전에 합의금 내라,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도 뭐 그런 케이스가 있긴 했는데, 좀 고수 사장님들은, 이게 사장님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제 정답은 아닙니다. 고수 사장님들은 그냥 아예 내용 증명이 날라오면 다 무시한다고 합니다. 무시하면은 대부분 다 해결이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간혹 진짜로 형사고소나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내용 증명 날라오면 그냥 글 삭제하고 그냥 있으면 대부분 해결이 되는데, 진짜로 신고하시는 경우에는 뭐 경찰 조사를 이제 받게 되겠죠. 제가 오늘 식약청 이제 수사관님, 말 그대로 경찰 조사와 똑같은 조사를 받아보니까 이분들도 이 구매 대행을 하면서 고의성이 없이 뭐 이런 경우가 이제 다분하게 발생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고의성이 없었고 판매량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밝혀두시고 선처를 바란다, 뭐 이걸 하셔가지고 대처를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고의성이 없다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판매량이 보통은 대량 등록이나 구매 대행의 경우는 거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이런 상품들은 일단은 대중적이지 않기 때문에 많이 팔리지 않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크게 어려워하지 마시고, 이런 뭐 내용 증명이라든지 지재권 문제, 디자인, 그리고 신고해야 되는 그 신고증에 관한 부분들까지 제가 오늘 다 설명을 드렸거든요. 하시다 보면은 뭐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겪으실 텐데, 굉장히 잘 팔리는 상품이었어요. 이 상품 하나 가지고 먹고 살았는데, 근데 이 상품이 뭐 지재권 침해 신고가 들어와가지고 상품을 내려라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법적으로는 만약에 위반 사항이라면 그냥 내려버리시고 다른 아이템을 찾으면 됩니다. 근데 이 상품에 이제 목숨을 걸고 있다 보니까 상품 내리기 싫은데 막 이런 생각들이 드실 거거든요.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또 새로운 아이템 팔 거 많으니까 물색해 보시고, 그런 이제 법적인 문제에서 스트레스에서 해소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한 영상으로 뭐 정답이 될 수는 없지만은 저는 이렇게 했다 라는 부분이고요. 이게 반드시 이렇게 하면은 잘 된다 아닙니다. 그냥 저의 하나의 이야기니까 참고만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구매 대행, 위탁 판매, 또 유통 판매까지 모두가 대박 나시는 날까지 열심히 영상 많이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